오늘은 이 사람이 화두입니다. 어제는 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냐 안 앉냐 질의를 강행하겠다, 이걸 두고 꽤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법사위였는데, 오늘 화두는 바로 이 수사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의 폭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폭로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보니까 지금 그 자백 직후에 설주한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강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은 없는 채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변호인이 그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아니냐라고 주진우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오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국감에선 연일 김현지 실장 얘기입니다. 오늘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현지 실장이 왜 안 나오려고 하지? 국회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우선 박상용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입니다. 박상용 교수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증인선서를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화영 씨에 대한 이제 변호인들이 제가 알기로 아마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제 설주한 변호사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영태 변호사라고 잠깐 한 번만 재판할 때 이때 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 사람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설주한 변호사가 당시에 이제 연어 등등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조사를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설주한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이 김현지 씨로부터 제가 질책을 받은 후에 사임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한테 들었다는 거고, 설주한 변호사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김현지 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데 왜 그걸 김현지 씨가 바꾸라 마라 했을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라는 문제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후에서 김현지 씨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변호사 교체 문제라든지, 또 당시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인이 법정에서 막 부부싸움도 하고 고함치고 이런 일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공개 부부싸움이 있었죠, 법정에서? 왜냐하면 이화영 씨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결국 김현지 씨가 이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만약 이런 질문이 김현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만약 질문을 했더라면 김현지 씨가 위증하면 위증죄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 이 국회 증인으로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 시간대별로 한번 좀 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3년 6월 9일에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꽤 불리한 진술을 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신 내준 거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첫 번째 자박했다. 끝에 먼저 볼까요? 근데 이 말을 바꿔요. 근데 그 말을 바꾸는 그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었다. 근데 변호사를 바뀌는데 김현지 실장이 질책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준욱 대변인.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법사위에 오늘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일부러 증언을 증언 선서를 하고 그 거짓을 증언할 경우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피할 목적으로 예. 오늘 법사위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만 예. 증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변호인 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설주환 변호사가 본인을 변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검찰을 돕는 듯한 행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좀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좀 그 얘기가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설주환 변호사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변호인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라는 것이 예. 설주환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와 김현지 실장이 소통했다라는 것은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예. 당시에 질책을 통해서 그만둬라, 사임해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했다라는 얘기도 하나의 전원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과도하게 지금 정치적 공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 지금 당시에 수사했던 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예. 그동안 한 번도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런 진술 세미나라는 부분들, 특히 외부에서 음식물이 반입되어 가지고 식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은 있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진술을 바꿨는지, 그 진술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검찰의 그 어떤 진술 세미나 같은 것은 영향이 없었는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준욱 대변인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실제로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내 변호사인데 날 돕지 않고 검찰 편을 드는 것 같더라.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라 왜 바뀌었냐, 변호사가. 그냥 항의하더니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김현지 실장이 질책하니까 변호사를 바뀌었다. 이게 본질이지. 왜 날 안 돕냐라는 본질은 글쎄요. 그 얘기는 오늘의 논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설주환 변호사가 당시 김현지 실장하고 소통은 있었다. 예. 그리고 소통한 이후에 사임을 그 결과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예. 그 소통이 직접적으로 김현지 실장이 설주환 변호사에게 사퇴해라 라고 얘기한 상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박상용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예.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김현지 실장이 정말 개입을 한 건지, 이 부분이 확실한 논점이긴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좀 더 길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이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는 사퇴를 하고, 또 그 과정 중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진술의 변경, 이화영 지금 증인이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변경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지금 아까 증언이 있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이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나를 돕지 않고 검찰을 도왔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회유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 한 언론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질책이란 단어는 주관적이다. 당시 김현지 실장과 소통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송영훈 변호사님 박상현 검사의 주장은 뭐냐면 당시 절박하게 본인이 수사검사였으니까 잘 안다. 설주환 변호사를 요청했고 김현지 실장이 전화로 설주환 변호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그래서 변호에 참여를 못한다고 했다. 질책보다 모욕적인 언사라는 말까지 등장했어요. 김현지 실장이 왜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환 변호사와 소통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작년 5월로 시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석허가 청구 신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부지사와 나란히 공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이 그 당시에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환 변호사와 어떤 목적으로 소통을 했을까요? 우리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벗고 싶다면은 본인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설주환 변호사가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의혹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제3의 주체가 붙여준 변호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붙여줄 때는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붙여줬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이런 부분까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실 중요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뭐 이화영 전 부지사와 단순히 설주환 변호사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갑자기 내려오듯이 근데 그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초의 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뭐 질책도 하고 뭐 변호사 바꿔야 되지 않냐 뭐 감나라 배나라 개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임라인 상으로도 사실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두둔하는 주장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6월 12일에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와 공동 변호인으로 있던 모 법무법인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은 7월 25일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그 사람의 해임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그 공판기를 하루 전날에 전례 없는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공개적인 부부싸움을 했던 바로 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 변호인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변호의 결을 맞춥니다. 그렇다면은 설주환 변호사는 사임을 했는데 다른 공동 변호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은 과연 설주환 변호사의 변론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겠는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나 다른 누군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겠는가? 상당히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진 의원은 이제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불리한 진술 나와서 직접 변호인 갈아치우는 게 어떻게 김현지 실장이냐. 두 사람을 증인 신청 국감에 나오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주진 의원이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보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을 언급한 영상도 추가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쟁송을 총괄하는 걸로 언급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뭐 관련도 크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김현지 씨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법률 자문과 쟁송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질책을 하고 뭐 모욕적인 언사라고 이것도 주장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 말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소통한 건 맞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박상용 지금 검사나 또는 그 주진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영상도 확보했다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쟁송을 김현지 실장이 책임지고 있다. 뭐 이 발언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영상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 보질 못했잖아요. 지금은 다 추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그럼 추론을 제가 하나 덧붙여 보면 아니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왜 검찰에 다 이렇게 시시콜콜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까지 다 가서 검찰한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건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보다 유출이 더 문제라는 말씀을 아니 드려서.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 뭔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추론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럼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는 그 검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도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김현지 그럼 실장이 전화해서 사임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적으로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설주환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통화를 했다면 또는 소통을 했다면 어떤 소통이 있었고 실제로 그 소통의 내용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박서영 검사가 얘기하신 거 들은 걸 얘기했겠죠.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는 왜 또 그걸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검사에게 또 시시콜콜하게 그런 압박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왜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지 그 배경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정황들이 다 정리가 돼야 실체가 파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이런 김현지 실장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개입했다는 의혹 말고 반대로 여권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그건 뭐 아주 자명한 사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부인을 데려다 주겠다라며 회유, 협박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작년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한 증언 때문에 지금 현재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특정 정당에 저는 고발을 사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 증인이 밝힌 바와 같이 보복 기소를 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이현정 의원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보복 기소를 했다면 심히 유감이고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뭐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미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7년 9개월인가요?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재심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사면을 받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저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뭐 요즘 뭐 권한을 워낙 많이 가지셨으니까 이제 뭐 보복 기소까지도 본인이 알아서 다 막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법사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설주환 변호사 이야기는 저도 설주환 변호사 같이 방송을 하고 쭉 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뭐 본인의 일단 주장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설 변호사가 뭘 이야기했니 문제가 아니라 왜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가? 이 부분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도 이 지금 법사위 증인이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회 증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만약에 증인이 됐을 경우에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김현지 실장 나와야 된다고 봐요. 설주환 변호사 질책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 그렇죠. 묻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과 증인을 받고 증인 선서를 해서 하는 게 좀 이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잖아요. 저렇게 국회가 난리 나고 몇 달째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벌어지는데 왜 대법원장까지 저렇게 증인으로 하려고 하는 판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감쌀까? 왜 그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을 절대 못 나오게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예. 그 의문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나와서 한번 증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검사인 박성현 검사는 당시 김현지 실장의 입김을 폭로한 반면에 같이 또 오늘 증인으로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보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갑자기 그동안의 아수라장, 난장판 이런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때 아닌 나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아이오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되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이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이 중요한 보고서가 증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이게 아니다 하는 공식 문건을 생산해서 제출했는데 검찰과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가?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 포인트를 세 가지 조용히 해!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막 반말 됩니까? 검증해 주세요. 검증해 너라뇨.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나이가 많으시긴 해죠. 42년생 박지원 의원. 근데 김준일 대변인님,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장면이 박지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마이크가 이제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꺼졌습니다만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한 1, 2분 정도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종료하는 것이 그동안의 이 어떤 국회 운영에서의 어떤 관례에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꺼져서도 계속해서 정성호 의원에게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고함과 고함 같은 거 이제 소리를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박지원께서 조용히 해라고 박지원 의원께서 예. 조용히 해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저것을 반말로 볼 것이냐. 물론 이제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존댓말은 봅니다만. 아니죠, 확실한 건. 예.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도 상대 의원이 질의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 이제 앞에 신동욱 의원이신 것 같은데요. 신동욱 의원한테 예전부터 반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제 신동욱 의원께서도 언론인 출신이시고 오랫동안의 어떤 친분 관계가 교분 관계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사적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대와 호칭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상대 의원께서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국회 운영의 그동안의 아름다운 관리였다고 본다면 너무 지금 법사위가 상대 의원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그 규정을 좀 적용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시는 모습이니까요. 서로가 양해를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법사위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미로요. 5위 이 김현지 실장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의혹 폭로 얘기까지 5위였습니다.